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신영복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념으로 만든 통일혁명당 고위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북한의 간첩입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던 통역당 사건의 주범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독일 베를린에 있는 고 윤희상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윤희상은 동베를린 사건 주요 인물로 독일에 유학 중 북한에 자주 드나들고 간첩 교육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실제 북한에선 윤희상을 애국자라고 표현합니다. 윤희상의 아내 이수자 씨가 북한의 김일성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수령님, 수령님, 위대하신 수령님.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경남 밀양 출신 약산 김원봉은 해방 이후 혼란기인 1948년 북한으로 건너가 김일성과 함께합니다. 조선인민공화당 김원봉 씨는 양국 군대 동시 철퇴를 고려하였습니다. 이후 북한 초대 내각에서 국가검열상을 맡아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문재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가 김일성과 함께 6.25 전쟁에서 최전방에서 우리 국민들을 죽인 김원봉에게 독립유공자 훈장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토지 상승 이득을 모두 세금으로 걷자고 한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추 대표는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이,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강도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 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거론했습니다.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매매 허가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주택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제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상이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쏟아내자 청와대가 개인 견해일 뿐이라며 허둥지둥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날 한 일간지하고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시장, 종교, 언론 같은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총선 후에 토지 공개념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자유전 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해가지고 다뤄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중앙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문재인이 말하는 먼저 꿈꾸었던 자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도당, 즉 북한의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우려 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으로 편입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15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